함수 와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함수 관계식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정비례를 배우는데 괜히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바로 중2 때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함수의 기본은 1차 함수인데 이게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1 때는 이름을 정비례라고 부르는데 정비례가 뭐냐면 내가 어떤 x값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 만든 y값이 거기에 짝지어져 있는 y값이 있는데 예를 든 거예요. x에다 2를 집어넣었더니 y값이 2가 나왔어요. 근데 x에 2를 집어넣었더니 y값이 4가 나오고 x값이 3을 집어넣었더니 y값이 6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구성되어 있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함수가 되려면 x 하나에 y 하나가 돼야 되죠. x 하나에 답 하나, x 하나에 답 하나, x 하나에 y 답 하나 함수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함수가 됐는데 이 식을 잘 보니까 여기 최초에 x값 1에서 x값이 1에서 2로 몇 배가 늘죠? 2배가 늡니다. 근데 x1에 짝져지는 y값 2에서 2에 짝져지는 y값까지 얘도 몇 배가 늘어나요? 2배가 늡니다. 1에서 3까지 x는 몇 배 늘죠? 3배. 2에서 6까지 y가 몇 배 늘어나요? 지금처럼 x가 2배, 3배, 4배 여기 여러분 책에 써 있을 거예요. x값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갈 때 y값도 주어진 값에 똑같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가는 이 관계를 앞으로는 정비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비례라고 불러요. 이게 정입니다. 이게 정비례의 수학적 정의예요. 앞으로 우리가 정이란 말을 자주 쓸 텐데 수학에서 정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정의 이름을 할 때 그 정의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약속, 뜻, 의미 뭐 이런 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례라는 약속은 정비례한 뜻은 정비례 의미는 이게 의미입니다. x값이 2배, 3배, 4배 늘어갈 때 y값이 똑같이 2배, 3배, 4배 늘어가는 이 관계를 y는 x에 정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니 이런 식이라면 나중에 이게 쭉 가다가 x가 2배, 3배, 4배, 5배 하다가 만약 이게 x배가 되면 1에다가 x를 곱하면 x가 되겠죠? 그럼 y도 몇 배가 되는 거죠? x배가 되는 겁니다. x배가 된다는 뜻은 최초에는 2에 x를 곱한 2x가 y값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가 주어지면 y값은 그 x값의 2배가 정답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보니까 그러네. x의 2배, x의 2배, x의 2배로 y값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하고 y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쓸 수 있어.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앞으로 관계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런 정비례에서 x하고 이 구조 있죠? 이 구조에서 x하고 y가 갖는 관계는 뭡니까? 그러면 y라는 값은 x값의 몇 배? 2배. x값의 2배인 2x로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비례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럼 만약 x가 4이면 그때 y는 뭐가 되나요? 그러면 왜 x를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2, 4, 8. y는 8이 된다. 혹은 y가 20이면 그때 x는 얼마입니까? 여기 y 20을 집어넣습니다. 20은 2x. 이때부터는 함수가 아니고 방정식이 되죠. x값을 구하는 방정식. 양변 뭘로 나누죠? 2로 나눕니다. 약분되고 그럼 x는 10. 그리고 보니까 x값의 2배가 y값이다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킵니다. 정비례. 배우는 순서는 이래요. 정비례. 정의가 뭐라고요? 정비례 정의. 뭐라고 그랬죠? 네. 정비례 약속.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정비례는 무엇입니다 라고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x값이 아니 이 말이 나와야 돼. x값이 이거 율동하는 거 아니다. 2배, 3배, 4배 이렇게 될 때 y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이런 관계를 정비례라 한다. 이런 xy 관계를 정비례라 한다. 정비례 정리를 배웠으면 두 번째 정비례 관계식을 쓰시오. 그러면 정비례는 y는 한 다음에 x의 일정한 숫자와 곱해져. 좀 전에 봤던 숫자는 2였지만 그건 하나 예일 뿐이고 x의 일정한 숫자와 곱해져요. 그 일정한 숫자를 책에서는 아마 a라고 써놨을 겁니다. a 곱하기 x. 근데 어차피 곱하기는 생략하겠죠? ax. 그리고 이 a를 책에는 안 나오는데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책에는 안 나올 겁니다. 이 a를 뭐라고 그러냐면 비례상수라고 불러요. 비례상수. 정비례 x의 배수가 y가 되는 건데 그 배수,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죠. 그 x의 개수를 우리는 비례상수라고 부르고 이 비례상수를 보통 책에서는 a라고 썼는데 이 a를 빨리 구하는 방식은 x분의 y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건 또 뭔 말이지? 아까 써드렸던 건 잠깐 다시 써드릴게요. 여기 x, 여기 y 1, 2 예를 든 거면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정비례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 2, 4, 3 얼마요? 6, 4, 8 이런 식이겠죠. 계속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이 x 앞에 붙어있는 배수는 x의 몇 배가 y 값이니까 물어보는 거거든. 그 배수는 몇 배였죠? 2배였어요. 2배. 근데 이 2배를 찾는 방식을 보니까 이 2배는 이게 a 값이죠. 이 2배는 어떻게 찾나요? 그랬더니 x 좌표 분의 y 좌표. y 좌표. 이거예요. x분의 짝지어져 있는 y야. 이상한 거 갖다 쓰시면 안 되고 x와 짝지어져 있는 y. x와 짝지어져 있는 y. x와 짝지어져 있는 y. x와 짝지어져 있는 y를 쓰게 되면 이 값은 항상 2가 나온다. 그 2가 여기 앞에 들어가는 비례상수가 되므로 이 관계식을 쓰라면 y는 2x라고 쓰시면 된다.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있고 a 값을 구하는 방식이 첫 번째예요. 이 공식을 외워서 x의 짝지어져 있는 y 값을 통해서 x분의 y 아무나 괜찮아. 이것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아무나 괜찮아요. 짝지어져 있는 것끼리 x분의 y 하면 a 값이 구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일단 관계식을 쓰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아무나 괜찮아. 숫자 쉬운 거 있으면 그 하나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y에 4를 집어넣고 x에 2를 집어넣어요. x에 2 집어넣으면 a야? 하은? a가 좋아? 2a가 좋아? 2a가 좋지. 표기법은. 양변 뭘로 나눠야? 2로 나눠야 a 값이 나오겠죠? 약분하면 a 값은 2.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직접 x하고 y를 집어넣어서 a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공식을 외워서 짝져진 x, y를 집어넣어서 직접적으로 a를 구해도 괜찮다. 아셨습니까? 네. 자,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1161번부터 1165번까지 풀어보세요. 지금. 몇 시지? 지금 6시 58분이요.
원영이 아파서 못 온대. 네. 이제 체크해 이제. 핸드폰 모음했나요? 체크해고. 어디까지 풀었어? 그러게 개요. 잠시 갔다 와도 돼요? 나 지금 풀다가 조금 그걸 또 언제 집에 갔다 와? 그래 좀 걸리긴 해. 이거는 있는데 너 속지 말해. 숙제 안 해서 안 가져온 거지. 아니요. 저 거실 내리게. 진짜 솔직하게 가방에 넣은 줄 알았어요. 진짜 거짓말 이건 뭐야? 해도 안 하고 이거는 우리 전화 반 번호가- 친구들 거. 처음부터 풀어. 어차피 풀 거였으니까. 오늘 교재 안 가져온 잘못으로 또 나머지 없는 날이 없구나. 우리 주연이는. 학원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우리 주연이가. 얼마나 좋아하면 일부러 교재도 안 챙겨와서 또 나머지를 남으려고. 아니에요 진짜로. 훌륭한 학생이야 아주. 상 줘야 돼. 뭐 찾는 거야? 뭘 찾냐고. 정신이요. 빨리 찾아. 다 해봤나요? 해봤습니까? 네. 눈 뜨고 물 마셔요. 늘 말하지만 색깔이 좀 항상 뭔가 묘합니다. 보리차인가요? 아니, 보리차 색깔이죠 뭐 원래. 이제 이거 자, 거기 푸신 거 중에 잘 안 되는 게 있나요?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는 거. 없어요. 한 변 길이 x인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랍니다. 한 변 길이가 x인 정사각형. 여기 한 변 길이 x. 그럼 여기도 얼마죠? x. 여기도 x. 여기도 x예요. 둘레를 구하라잖아? 정사각형의 둘레는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1x가 몇 개죠? 4개니까 몇 x예요? 4x. 그 둘레를 책에서는 y라고 했으니까 y는 4x. 무슨 비례? 정비례네요. y는 숫자 곱하기 x 꼴이면 무조건 정비례입니다. 숫자 곱하기 x 정비례고 이 숫자를 우리는 비례상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정비례가 맞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저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렇다. 아, 뭐 상관없어요. 뭐 어쨌든 표현이든 그냥 맞다라는 표현으로 뭐 동그라미 치시든 그렇다. 네,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뭐가 나오죠? 아니요. 죄송해요. 넘기지 말고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정비례 1단계는 정의, 2단계는 관계식, 3단계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관계식의 연습 조금만 더 해봅시다. 아직 여러분이 좀 약해서. 만약 주어져 있는 관계는 y는 x에 정비례한다라고, 잘 들어. 뒤에 이제 문제표 나올 겁니다. 정비례한다라고 나올 겁니다.
x가 2일 때 y가 10이고 그럼 x가 4일 때 y는 얼마입니까? 20. 이걸 찾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찾을 때 이제 방법이 두 가지라고 있죠. 첫 번째 방식은 정비례한다고 y는 ax. 아까 뭐야? 비례상수 a 값 구하는 방식이 뭐였죠? A는 x분의 y 한다. 그러면 여기 x분의 2분의 y 10 한 값과 여기 4분의 x분의 여기 y 네모한 값은 서로 같아야 돼요. 비례상 횡단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해됐나요? 네. 그럼 분수식 계산하는 방식은 이거 알고 있죠? 대각선끼리 곱한 값 서로 같아요. 이런 거잖아. 2분의 10과 이거 5죠? 3분의 15는 서로 같잖아. 약분하면 5. 곱하면 30, 곱하면 30. 원래 분수식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값과 얘랑 얘랑 곱한 값. 2 곱하기 네모한 값과 40은 같다. 따라서 네모는 20이다. 이렇게.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사실 얘는 관계식을 썼다기보다는 그냥 x분의 y 한 값, 여기 x분의 y 한 값이 서로 같으니 네모값이 20이 됐다고 보면 되는데 두 번째는 아예 관계식을 쓰는 겁니다. y는 ax 한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잘 들어. 여기 x값 이 관계식이잖아요. 정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 관계식 쓴 거예요. 여기 x값에 2를 집어넣으면 y값이 10이 나온다는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요. x에 2, y에 10을 대입하면 10은 2a.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a 값은 5가 됐고 그럼 이 관계식이 y는 5x로 식이 바뀌며 이 바뀐 식에는 쟤를 대입하는 거예요. x에다가 4를 대입하고 y에 네모를 대입하자. y에 네모를 대입하자. x에는 4를 대입하자. 따라서 네모는 20이다. 이렇게 네모를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1번 풀이와 2번 풀이 중에 2번 풀이를 강추합니다. 강추가 뭐라고 그랬죠? 강한수. 네? 강추가 뭐예요? 강수. 네, 강한 수학은 이 풀이를 추천합니다. 네, 강한 수학 추천 풀이에요. 강추는 강한 수학 추천 풀이. 좋아. 아, 강한 수학은 추하다? 강한 추억. 그럼 강한 수학을 다니는 너도 추한 거네? 강한 추억. 알겠어. 추녀 노하은. 네. 강추. 자, 이렇게 뒤에 풀이를 더 강추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풀이는 이게 정비례일 때만 성립하는 공식을 이해한 거고 얘는 정비례든 아니든 관계식을 만든 다음에 x, y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필요한 문자의 값을 구하고 그 식을 통해서 다른 x, y를 구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2번 풀이가 훨씬 더 좋은 풀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골라내시면 되고 근데 이 문제를 말만 바꾸면 똑같은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 뭐니? 화석이. 어떤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정비례일 때 x가 2면 y가 10. 그럼 x가 4일 때 y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정비례인데 이 정비례는 2,10과 4,k를 지난다. k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컴마 앞에 있는 게 x값, 컴마 뒤에 있는 게 y값, 컴마 앞에 있는 게 x값, 컴마 뒤에 있는 게 y값, 아유 k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풀이랑 이 문제는 똑같은 풀이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푸는 방식은 2분의 10, 약분은 얼마? 5. 그럼 얘도 4분의 k 약분하면 5. 따라서 k 값은 4, 5, 20. 이게 빠른 풀이고 정확한 풀이는 정비례네. y는 ax. 거기다 얘를 먼저 대입해요. y에 10, x에 1을 대입해서 a 값 구했더니 a가 5가 나왔고 y는 5x. 여기다 대입해요. k 5 곱하기 x 4. k 값은 20. 이게 좀 더 정확하고 좋은 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정비례를 이렇게 점의 좌표를 가지고 혹은 x, y 값을 가지고 구하는 걸 한다면 그 다음 교과가 뭐냐면 그래프입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 그 함수의 정의를 배워. 그 다음은 그 정의에 따라
그 함수식 관계식을 배웁니다. 관계식 배우고 나면 그 관계식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점을 대입하거나 이런 좀 전에 풀었던 것처럼 그런 연습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가 그래프입니다. 자, 좀 전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은 게 있었죠? 예. y는 2x. 이 그래프, 이게 무슨 비례라고요? 정비례입니다. y는 숫자 곱하기 x니까 정비례요. 다시. y는 숫자 곱하기 y는 숫자 2 곱하기 x. 무슨 비례? 정비례입니다. 정비례를 그래프,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x와의 관계를 그림을 그려서 이 관계를 나타내 보겠다는 건데, 아니, 그럼 y는 x 정비례 그래프를 뭐 그림 그리려는데 무슨 그림 그려야 돼요? 정물화를 그려야 됩니까? 풍경화? 정비례 인물화? 뭘 그려야 되는 거야? x, y에 대한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림으로 나타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점이 필요합니다. 그래프를 나타내려면 이 관계를 성립하게 하는 x좌표, y좌표 점들이 필요해요. 점들이. 그래서 점을 찍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구했던 요거 있죠? x값, y값. 무수히 많은 x, 무수히 많은 y가 존재할 겁니다. 아까 우리는 계산하기 쉬운 것만 했는데 좀 무수히 많은 x, y 구하다 보면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요. 그럼 y가 얼마 나오죠? 여기에 2배, 마이너스 4.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0 집어넣으면 0이죠? 2 곱하기 0은 0입니다.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4. 이런 식이겠죠? 이걸 그래프를 찍는 거예요. 선생님, 이 안에는 소수 분수는 언제 계산해요? 소수 분수 원래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계산하기 편한 정수 위주로 일단 점을 찍어봤어요. 그리고 보세요. 선생님이 네 보세요. 와. 여기가 원점이다. x축, y축이 만나는 원점. 이제 찍어요. 원점. 왜 원점? 이 그래프를 보니까 뭐가 존재하죠? 0,0이라는 원점이 존재하거든요. 됐니? 네. 그 다음 또 다른 점은 1,2. x가 1일 때 y가 2 찍을 수 있나요, 이거? 네. 어디다 찍어요? 원점에 오른쪽 한 칸 위로 두 칸 여기다 점 찍으면 돼요. 그럼 2,4는 오른쪽 두 칸 위로 네 칸 여기다 점 찍으면 돼. 그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는 어디다 찍어요? 원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왼쪽 한 칸 마이너스 2 아래로 두 칸. 그럼 여기다 점을 찍을 수 있지. 됐니? 한이 눈 떠. x에 마이너스 2 y에 마이너스 4 왼쪽 두 칸 아래로 네 칸 여기. 일단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정수좌표는 총 4개인데 이렇게 x, y, x, y, x, y 이렇게 총 5개의 점의 좌표를 찍어놨는데 이 5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수히 많겠죠. 그 안에 뭐 소수, 분수, 아직 안 구했던 정수 다 따지면 무수히 많을 텐데 이 무수히 많은 거 다 찍을 수는 없잖아. 근데 네가 찍은 그래프를 봐봐. 찍은 점들의 모임을 보니까 이게 약간 아니 설마 그러면 이렇게 점 찍고 나서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다는 뜻은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무수히 많은 점을 이으면 선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선을 그을 때 얘랑 사이에 저 x와의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을 선을 그으면 이렇게 될까? 아니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잖아. 느낌이 이 점들의 이동 경로를 쭉 파악하다 보니까 왠지 그림이 이럴 것 같지 않나요? 약간 이럴 것 같지 않나요? 대충 보세요. 네. 이렇게 예민들 하시다. 대충 보세요. 이럴 것 같지 않나요? 네. 이런 점들이 모였을 것 같아. 이런 점들이 뭐냐면 이 그래프의 관계식이 y는 2x라는 이 xy 정비례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을 무수히 많이 찍으면 이런 직선의 형태가 될 거라 예상이 되고 이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 아무거나 찍었을 때 이 점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x 좌표의 몇 배가? 2배가 y 좌표로 만들어져 있는 점대의 모임이 이 직선 위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네. 자, 찍었어요. 찍고 나서 보니까 대충 이럴 것 같대. 그러면 숫자를 살짝 바꿔봅시다. 만약 y는 2x가 아닌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리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x값, y값. 많은 점. 대충 찍으면 마이너스 2부터 여기는 4.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곱한가? 마이너스 1, 2, 0, 0, 1 이렇게 가겠죠? 이번에 이 점들을 노란색 점을 한번 찍어봅시다. 얘도 0,0을 지나가요. 여기를. 근데 이 점이 뭐냐면 1, 마이너스 2죠. 오른쪽 한 칸 밑으로 두 칸이에요. 오른쪽 한 칸 밑으로 두 칸. 여기를 지나요. 얘는 왼쪽 한 칸 위로 두 칸. 왼쪽 한 칸 위로 두 칸. 여기. 왼쪽 두 칸 위로 네 칸. 왼쪽 두 칸 위로 네 칸. 여기.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지날 것 같죠? 요렇게. 이렇게 지날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느낌으로? 네, 좀 편하게 해주시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네. 자, 그리다 보니까 이제 잘 보세요. 그리다 보니까 정비례 그래프는 두 가지 그래프 모양이 나타나죠. 네. 어떻게 두 가지? 하나는 원점을 지나긴 지나는데 네. 이 빨간색 그래프인 y는 2x처럼 이렇게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는 이런 정비례 그래프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는 노란색 그래프처럼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이런 정비례 그래프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럼 둘의 차이는 여기 있는 정비례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뭐였죠? 2라는 양수인 겁니다. 여기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2라는 음수인 거예요. 그래서 x 앞에 있는 개수인 저 비례상수 a 값이 양수가 되면 이렇게 몇 사분면을 지나가죠?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가며 a 값이 만약 음수가 되면 그때는 a가 음수라는 얘기는 0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음수가 되면 몇 사와 몇 사분면? 2, 4와 4, 4분면을 지나가는 이런 정비례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 두 그래프의 공통점은 뭐예요? 항상 두 그래프가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직선. 늘 지나가는 점, 원점. 원점을 지나가고 그래프 모양은 무슨 모양? 직선. 그렇죠. 직선이에요. 얘네들을 붙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누가? 저 정비례. 정비례 그래프는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를 떠올렸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근데 원점이 왜 중요하냐면 물어보자. 너 평면 위에다가 직선을 그릴 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일까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려면 몇 개 그릴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죠. 뭐 이렇게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직선을 내가 한 개를 만들고 싶어. 한 개 직선. 그럼 점이 몇 개만 있으면 돼요? 두 개만 있으면 돼.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두 개만 있으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가 원하는 정비례 그래프를 찾겠다는 얘기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직선 하나를 그리겠다는 얘기지. 그럼 그 직선을 그리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다고? 두 개. 물론 많으면 더 좋아. 하지만 최소한 두 개 있으면 되는데 그 두 개 중에 저절로 원점은 찍혀 있는 거야. 그럼 실제로 두 점이니까 원점 말고 나머지 하나만 더 찍으면 돼. 나머지 한 점. 그럼 나머지 한 점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나머지 한 번 찾으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 아무나 하나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원점 말고 나머지 하나 점 찍고 걔를 이으면 내가 원하는 정비례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아직 안 끝났다.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1, 4와 3, 4를 지나가죠. 얘는 잘 보면 그래프가 잘 봐. 그래프 따라 그려볼게요. 오른쪽으로 그리면 그릴수록 점점 y값이 위로가 아래로가? 위로 가죠. 그래프가 오른쪽 어디로? 위로 갑니다.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갑니다. 근데 오른쪽이라는 거는 좌우는 x가 결정하는 건가요? y가 결정하는 건가요? 좌우의 값은 x가 결정해? y가 결정해? x가. 그치? 근데 오른쪽 간다는 뜻은 x가 커진다는 뜻이야. 그럼 위아래는 누가 결정해요? y가. 근데 위로 간다는 뜻은 y 값이 높아진다는 같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x가 커질 때 y가 같이 커진다. 이걸 뭐라 보통 표현하냐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이게 정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함수예요.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무슨 함수? 증가함수. 하은이 무슨 함수? 증가함수. 어떨 때? x가 증가할 때,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져. 그럼 증가함수예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요? 밑에 있는 거는 2사와 4사를 지나죠. 야, 그래프를 따라서 그려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y는 오른쪽. 어디로 가죠? 아래로 가잖아. 오른쪽.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잖아. 네. 오른쪽 x가 커질 때 아래로 y는 작아지는 겁니다.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이 함수를 우리는 그치 감소함수라고 불러요. 그래프가 감소한다 혹은 감소함수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마지막 요 a 있죠? x 앞에 있는 개수인 이 a.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 직선은 점점 세워집니다. 봐봐. y는 2x보다 y는 4x의 그래프를 그리면 좀 더 세워집니다. 왜죠? 정비례죠? 원점을 지나와요. 여기 x의 1제곱은 y값 얼마 나오죠? x의 1제곱은 y값은 2가 나오죠. 네. 1,1을 지나와. 얘네 둘을 이으면 정비례 직선이 나와. 근데 얘는 똑같이 원점을 지나가. 근데 얘는 x의 1제곱이면 y값이 얼마 나오죠? 4가 나와요. 이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1,4. 얘 둘을 이으면 y는 4x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아까 2x보다 4x가 좀 더 세워집니다. 이해돼요? 좀 더 세워졌어요. 이 세워졌다를 수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값 a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y축에 가깝다라고 표현해요. 좀 더 직선이 y축 쪽으로 이렇게 붙어간다는 뜻이에요. 세워진다. y축에 가깝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썼다는 뜻은 양인지 음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음일 때도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리면 2사와 4사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였다 칩시다. 그럼 y는 마이너스 4x의 그래프를 그리면 좀 더 이렇게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y축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세워진다는 뜻이죠. 결론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고 절대값을 보겠다는 얘기죠. 절대값은 이쪽이 더 크므로 얘가 좀 더 y축에 가까워진다. 여기까지 하시면 정비례 그래프의 웬만한 내용은 다 이제 기억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그래프 설명만 드렸는데 문제를 같이 풀지는 못했고요. 네. 자, 배운 내용 빠르게 한번 복습해 봅시다. 배운 내용 빠르게 복습. 오늘 뭐 배웠죠? 정비례 배웠어요. 정비례. 그죠? 정비례 배웠어요? 네. 첫 번째 정의가 뭐라고요? 이 순서대로 기억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반비례도 이 순서대로 할 거니까. y는 2x. 그거는 예일 뿐이고. 뭐를 보통 정비례라 부릅니까? 하면. 그치? 이게 먼저 나와야 돼. x값이 2배, 3배, 4배 늘 때 y값이 똑같이 2배, 3배, 4배 같은 배수로 늘어가면 정비례. 이게 정의. 두 번째, 관계식. 어떻게 써진다고요? y는 ax, 숫자 곱하기 x. 이 a를 빨리 구하는 방식은 x분의 y 한다. x좌표 하나, 거기 짝져진 y좌표를 이렇게 분수 형태로 쓰면 이 앞에 있는 관계식의 a값을 완성할 수 있다. 요것만 완성하면 관계식은 완성이 된 겁니다. 네. y는 2x, 이게 관계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x, y는 이제 숫자가 들어갈 거고, 이건 관계식이 완성이 된 거야, 이거는. a 때문에 완성이 안 됐는데, 그 a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다. 세 번째, 이게 중요했었죠? 그래프의 모양은 일단 특징 첫 번째 뭘 지나간다?
항상 원점을 지난다. 두 번째, 그래프 모양이 직선이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단 A 값에 따라서 A가 양수가 되면 1, 4와 3, 4를 지나는 직선이 되고 A가 음수가 되면 2, 4와 4, 4를 지난다. 되나요? A가 양수일 때 특징은 1, 4와 3, 4를 지나가며 오른쪽 위로 가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A가 음수일 때는 2, 4와 4, 4를 지나며 그려보면 오른쪽 아래로 간다. 항상 오른쪽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오른쪽 그리는 연습. 오른쪽 아래로 간다. X가 증가할 때 Y는 반대로 감소한다.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그래프는 세워진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한다. 됐어요? 그래서 만약 문제가 이런 걸 요구합니다. 어떤 정비례 그래프가 있는데 이 정비례 그래프가 1,3을 지날 때 이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비례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렇죠? 점이 하나 더 필요하지. 나와있네. 1,3. 점 찍어 여기. 얘네 둘을 이으면 돼. 그럼 이게 문제에서 원했던 정비례 그래프입니다. 됐죠? 그림은 그렸죠? 그럼 관계식을 구하시오. y는 ax. 이 a를 빨리 구하는 방식은 x분의 y 한다. 얼마? 3. 아셨습니까? 자, 다시 연습. y는 3x의 그래프다. y는 마이너스 4x의 그래프다. 이 그래프를 대략 그려라. 그럼 대략 그리면 원점 찍고 아무나 점 하나 쉬운 거. 뭐 여기다 2000 집어넣을 거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쉬운 거. x에 1, x에 1. 그럼 y는 마이너스 4. 이쯤에 얘네들을 이으면 이런 직선이 될 것이다. 됐니?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전에 그렸던 것처럼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똑같이 해드릴게요. 잘 들어. 이거 집에 가서 문제 풀 때 나올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 근데 여기다 점을 찍어 놨어요. 2,k, k 값을 구해라. 첫 번째 방식. 무슨 비례? 그치, 원점을 지난 직선이잖아. 정비례겠네. 나 아까 공부했었어. 정비례에서 x좌표 얼마? 여기 x좌표 얼마? 뭐 x좌표 1, y좌표 마이너스 4. 아까 했던 게 뭐였죠? 정비례에서 x좌표분의 y좌표 한 값과 저쪽에는 x좌표분의 y좌표 한 값은 같다. 이렇게 곱하면 k값,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 k값은 마이너스 8이다. 됐니? 네. 선생님 숫자가 안 맞는데요? 그래서 숫자 잘못 써서 그래요. 이게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가 됐어야죠? 마이너스 1을 합시다. 여기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8. 됐니? 네. 이렇게 구하는 방식 첫 번째. 두 번째 방식은 제대로 구하는 방식. 가만히 있어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이거 정비례네? 관계식은 y는 ax. 그 다음에 아는 점을 먼저 대입해요. 아는 점을. y의 마이너스 4, x의 1.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 관계식을 바꿨습니다. y는 마이너스 4x. 관계식이 완성이 됐죠? 근데 여기다가 아까 몰랐던 점의 좌표를 대입해요. x에 얼마? x에 마이너스 2. 음수 대입할 때는 가로 치라고 했죠? y에는 k. 따라서 k 값은 8. 아셨습니까? 방식이 두 개 있으니까 그 두 개 방식으로 문제를 잘 푸시면 돼서 오늘은 자 보세요. 앞쪽에 이 과제 체크 잘 합시다. 일단 앞쪽에서는 17까지 과제입니다. 아니요. 18까지 과제입니다. 아니요. 죄송해요. 17까지 과제예요. 16, 17 뒤로 넘기세요. 뒤로 넘겨서 어디로 가냐면 20페이지부터 표시했나요? 20페이지부터 반비례 나오기 전까지니까
26페이지 1229번 거기까지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과제입니다. 아셨죠? 1226번 미안, 이거 표시했어야 되는데 1226번 1226번 6번이요. 네, 1226 아 잠깐만요. 네, 말을 잘못했나? 1229번 네, 죄송해요. 1229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